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헌식의 옥탑방 이야기 둘러앉을 시간입니다. 자, 어서들 옥탑방으로 모여주시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의 질문부터 먼저 함께 지혜를 모아보고 또 제 이야기 들어가 볼게요. 오늘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소장님, 작년에 사주를 봤는데요. 올해 안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무척 나쁘긴 했는데 정말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계속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찌해야 하나요? 네,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가끔 살다 보면 답답할 때 있잖아요. 누군가한테 그냥 속 시원하게 내 인생 이야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싶어갖고 라이프 컨설턴트, 네, 그 방울 흔드시는 우리 자매님들, 또 이렇게 부채 흔드시는 사장님들, 또 이렇게 쌀 뿌리는 언니들한테 가서 이제 카운슬링 받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분명히 그분들이 나쁜 얘기만 해주지는 않거든요. 좋은 얘기도 하고 나쁜 얘기도 하는데 남는 것은 어떤 얘기든가요? 안 좋은 얘기는 굉장히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 현상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설사 그런 카운슬링을 받는다 해도 내가 이제 주체적으로 삶을 잘 만들어갈 수 있는데, 안 그렇고 이렇게 이분처럼 이제 그 생각에 계속 매여가지고 또 이제 실제로 그런 비슷한 일을 당하게 되면 거봐 그 애기 보살님 얘기가 정말 맞았어. 진짜 작두를 탔다더니만은 정말 신내린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더니만은 정말 용하네 하면서 점점 그런 것에 매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그런 심리 현상, 인간은 왜 부정적인 이야기를 더 깊게 그리고 강렬하게 기억할까? 이제 이것을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지혜롭게 삶을 헤쳐나가고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뇌 구조, 또 생각의 흐름 속에는 부정 편향이라고 하는 독특한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 저를 칭찬해요. 아, 문헌식 소장님 참 친절하셔. 어쩌면 저렇게 배려심이 깊어. 그리고 남다른 열정이 있어.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칭찬을 들었습니다. 물론 평소에도 칭찬을 많이 듣지만요. 농담입니다, 이런 거는. 그렇게 세 가지 칭찬을 들었는데 어디서 야, 문헌식이 걔 있잖아. 진짜 싸가지 없다. 걔는 싸가지가 아니라 진짜 네 가지야. 뭐 이런 식으로 나를 이제 흉보거나 비판하거나 험담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사람은 세 가지 칭찬 들은 것은 다 잊어버리고 까마귀 고기를 잡순 것처럼 세 가지 칭찬 들은 것은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욕을 듣거나 안 좋은 소리를 더 기억하게 된단 말이에요.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얘기 3번 해주고 안 좋은 얘기 1번 해주면 아이들은 어떤 것만 기억한다? 안 좋은 얘기 1번만 기억합니다. 이것을 부정 편향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수십만 년 동안 험악한 자연환경 속에서 우리가 생존하면서 진화했거든요. 이 호모 사피엔스 종이 이제 맹수들의 습격이라든지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악조건 속에서 우리 인류가 계속 진화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구에서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정보보다 부정적인 정보에 이 뇌가 예민하게 작동을 해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밖에 나가가지고 아빠가 이제 멧돼지 한 마리를 잡아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식구들이 야 맛있게 먹자, 오늘은 바베큐 파티네. 그러니까 그 호모 사피엔스 원시인들이 바베큐 파티를 딱 하려고 하는데 호랭이가 어흥 하고 덤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멧돼지를 버리고 도망을 가야 생존이 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뇌는 좋은 정보보다 안 좋은 정보를 더 예민하게 강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인간의 뇌가 기본적으로 안 좋은 이야기를 좋은 이야기보다 3배 이상 강하게 받아들이는데, 자신과 관련되거나 또는 부부나 가족이나 친한 친구나 이렇게 가까운 사이에서는 같은 말이라도 3배가 아니라
5배 이상 부정적인 이야기를 강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부 사이에도 5번 칭찬을 해주고 한 번 예를 들면 이렇게 그 잔소리를 하면 뭐만 기억한다? 잔소리만 기억한다. 부부 사이에서도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나 아빠가 아이들을 5번 잘해주고 한 번 꾸중을 하거나 맴매를 하면 뭐만 기억한다? 꾸중하거나 맴매한 것만 기억한다. 인간의 기본 사고 패턴이 그런 겁니다.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점집에 가거나 사주를 보러 가서 분명히 좋은 얘기도 했을 거예요. 당신은 이런 좋은 것도 있고 이렇게 앞길이 열리고 그런데 내년에는 사고수를 조심해야 돼. 내년에는 구설수가 있어. 내년에는 큰일 나겠는데?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만 더 5배 이상 강하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부정편향은 잠재의식에 아주 깊고 빠르게 스며듭니다. 자네 내년에 큰 사고수가 있네 라고 그 방울 흔드는 자매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듣는 순간 다른 건 싹 잊어버려요. 그리고 자네 내년에 큰 사고수가 있네, 아니면 큰 수술을 할 거네, 아니면 진급에서 떨어질 수 있어, 이렇게 안 좋은 얘기는 다른 좋은 얘기보다 5배 이상 강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게 잠재의식에 저장됩니다. 아주 깊게 저장돼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기분 나쁜 얘기, 안 좋은 얘기는 계속 곱씹거든요. 여러분들이 좋은 명상을 그렇게 곱씹으면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하루아침에 행복하고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안 좋은 소리는 계속 곱씹습니다. 그러면서 잠재의식에 깊게 저장되는 거예요. 자,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잠재의식에 저장된 정보는 반드시 현실로 드러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사고가 날 운명이고 사고가 날 기운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나의 잠재의식 속에 내가 그것을 곱씹으면서 스며든 그런 부정적인 정보가 언젠가는 현실로 삶으로 나타나는 게 또 하나의 정해진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그게 훨씬 더 내 삶 속에 잘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부정편향과 함께 자기 충족적 예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꼭 점쟁이가 용해가지고 내 앞길을 딱 맞췄다기보다는 내 스스로 그 사람이 말한 대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심리학자들이 그런 현상을 오래 연구했어요. 인간은 좋은 얘기보다 안 좋은 얘기를 3배 내지 5배 강하게 받아들인다. 그래서 그것이 잠재의식에 더 깊게 스며든다. 잠재의식에 더 깊게 스며들었기 때문에 내 삶 속에 훨씬 더 그게 잘 실현된다. 이것을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고 말한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좀 길이 보이죠? 이게 다 마음의 미묘한 작용에 의해서 드러나는 것이로구나. 이걸 알면요, 그 다음부터는 정말 지혜롭게 대처하고 내 삶을 당당하게 만들어갈 수 있어요. 자, 이것을 이제 첫 번째 기억을 해두시고, 두 번째, 저도 한 30년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행복하고 성공하게 살 수 있을까를, 저는 특히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보급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저라고 사주 공부 안 했겠습니까? 왜냐면 사람들이 계속 와서 물어봐. 그래갖고 사주 공부를 나름대로 오해했느냐. 그냥 이렇게 소장님, 제가요 이렇게 마음에 괴로움이 많아요 하면서 이렇게 상담을 요청을 해요. 그러면 그러시냐고 하면서 이제 서로 공감해주고 이렇게 이해를 해줍니다. 그러면 소장님 참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라고 그냥 갑니다. 근데 제가 사주풀이를 해주잖아요. 자네는 말이야 하면서 이렇게 사주풀이를 해서 주면 그냥 눈이 동그래가지고 그냥 일반 상담을 할 때보다 더 집중을 해서 들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갈 때 복채를 내놓고 가야 내가 달라 소리도 안 했는데. 그래가지고 저도 아주 어렸을 때 얘기입니다. 지금보다 철이 덜 들었을 때 그게 재미가 나는 거예요. 일반 상담은 그냥 와가지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냥 상담해줘도 아이고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하고 가더니만은
한 10분 사주풀이를 해주면 사람들이 무엇을 꺼내놓고 돌아가니. 제가 어린 마음에 야, 요거 좀 할만하네. 요 살림 좀 장만하게 생겼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 이제 그것을 이제 딱 끊어버리고 지금은 일체 사주 같은 거 안 봅니다. 근데 이제 핵심 원리는 뭐냐면요. 사주는 기본적으로 목화 토금수. 이 동양은 본질적으로 이 우주가 목화 토금수 5가지의 기운으로 운행을 한다는 거예요. 창조되고. 그래서 그 목화 토금수 그 기운이 서로 잘 융합되는 것을 상생의 관계. 그리고 그것이 서로 대질리고 서로 밀어내는 것을 상극의 관계. 그래서 우주는 그 기운의 조화 속에서 움직여 간다는 거예요. 생생약동하게. 인생도 그렇다는 거죠. 사주라는 게 내가 태어난 그 해, 그리고 월, 그리고 그 날, 그리고 그 시간, 이 4가지 기운이 이 우주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 그래서 어느 때는 이게 상생으로 돌아가고 어느 때는 상극으로 부딪히느냐. 그걸 해석해서 이제 인간의 기륭화복을 점친단 말이에요. 근데 핵심은 뭐냐. 그게 이렇게 다 운명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주나 우주의 원리가 고정되어 있는 것은 하나도 없고 끊임없이 변한다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사 안 좋은 운이 다가와도 그것을 내가 조심하고 절제하고 겸손하고 겸양하고 하면 그 안 좋은 운도 얼마든지 좋은 쪽으로 바꿀 수 있다. 개척할 수 있다. 운이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변하는 흐름이다. 이게 사주학의 기본 원리예요. 그러니까 사주학도 운명이라는 것이 철두철미하게 정해져 있어서 사람은 빼박캔트, 요새 애들이 빼박캔트라는 말을 써요. 빼지도 박지도 못한다. 그런 속어 비슷한 얘기예요. 그런 게 아니고 나의 노력과 정성과 마음에 따라서 얼마든지 운명을 개척하고 그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사주학에서도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가서 내 인생을 묻지 않는 것. 그게 가장 지혜로운 것이고요. 설사 답답해서 그렇게 이제 부채 흔드시는 도사님들한테 가서 그런 인생을 묻고 저는 그럽니다. 좋은 것은 기억하고 안 좋은 것은 조심하면 되겠구나. 내가 조심하고 겸손하고 겸양하면 이 운이 바뀌어서 전화위복이 되고 더 크게 상승하고 수 있겠구나라고 본인이 자신의 생각을 선택하면 돼요. 여러분, 인간에게 주어진 축복 가운데 가장 놀라운 축복은 자신의 생각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인간에게 주어진 2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하는 건데요. 이 우주가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나눠준 재산이 있습니다. 이 진리가 절대자가 모든 사람에게 그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고 유일하게 똑같이 나눠준 것은 시간입니다. 하루 24시간이라는 시간. 부모도 다 다르고 가정 형편도 다 다르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질이나 성격도 다 달라요. 같은 사람은 70억 인류 가운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똑같이 나눠준 것은 하루가 24시간이라는 선물이고 진리입니다. 부자라고 해서 하루를 25시간 사는 거 아니고요. 어려운 사람이라고 해서 하루를 12시간 사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 하루 24시간을 내가 어떻게 창조하고 어떻게 만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어마어마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축복. 우리에게 똑같은 하루가 주어진다는 놀라운 선물. 우주로부터 우리가 받는 선물이에요. 2번째 축복은 뭐냐? 나의 생각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방울 흔드는 자매님이 너 내년에 사고나. 그러면 나 내년에 사고나. 어떡하지? 사고 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내가 계속 할 수도 있고 사고나? 그럼 내가 지금부터 조심해야지. 지금부터 마음 바르게 먹고 늘 겸양하고 겸손하고 더 맑은 마음으로 살아야지. 그러면 그 사고가
전화 위복이 되어가지고 나에게 더 큰 은혜, 더 큰 사랑, 더 큰 선물로 다가올 거야 라고 그 생각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게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주나 뭐 어디 가서 그렇게 점 보시고 아니면 제가 그런 걸 절대적으로 부정하거나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분들의 또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인생 내가 얼마든지 만들고 개척하고 아름답게 그렇게 창조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그런 생각들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 내가 내 마음을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자꾸 좋은 쪽으로 육성하고 가꿀 수 있다. 그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좀 정리하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또 제 이야기로 넘어가서 제가 그렇게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들은 다 친구들에게 양보하고 배려하고 지방에 아주 겸손한 대학, 나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겸양 어린 대학에 갔습니다. 근데 저는 대학을 가면서 제가 마음속에 먹은 각오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대학에 딱 들어가는 순간 나 이제부터 1막 2장을 시작할 거야. 내 인생 1막 1장은 끝났어. 여러분 대개 인생의 1막 1장은 고등학교 때까지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 아버지 품속에서 보내는 청소년 시절이 대개 그게 서막이거든요. 1막 1장. 그것은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에 그냥 실마리를 던지는 거예요. 1막 1장은. 근데 2막 2장부터가 이게 진짜 스토리와 내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는 대학에 딱 가가지고 1막 1장 드디어 끝났어. 이제 다시 커튼이 올라가면 나는 1막 2장을 시작할 거야. 그런데 그 1막 2장은 정말 새로운 운명을 만들겠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 많은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하니까 사람은요 인생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이 있대요. 첫째는 고정 마인드, 두 번째는 성장 마인드. 이게 모든 것을 결정한답니다. 이것은 수많은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물인데요. 첫째, 고정 마인드는 인생은 정해진 대로 살아간다라고 믿는 거예요.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 금수저로 살고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 평생 흙수저가 될 수밖에 더 있겠나. 인생은 정해준 대로 삼신할머니가 정해줬든 조물주가 정해줬든 그냥 타고난 대로 지 팔자대로 사는 거야. 팔자 소관이요. 이게 고정 마인드예요. 인생은 정해져 있다고 믿고 그냥 그대로 팔자 타령하면서 사는 거죠. 성장 마인드는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인생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 운명 내가 개척하는 거야. 나는 내 삶을 가장 아름답게 내가 만들어내겠어. 이게 성장 마인드입니다. 근데 저는 어려서부터 그 어려운 과정 환경과 또 아버지의 그런 개성 강한 행동, 또 어머니의 인성 이런 것을 보고 자라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 인생의 키워드는 행복이고 그리고 나는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 갈 거고 내가 노력하고 정성을 들이는 만큼 그 결실이 있을 거라는 그 확신이 마음속에 이렇게 차곡차곡 자라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 가자마자 내 인생 1막 1장 끝났어. 이제 2장을 시작할 거야. 근데 2장 핵심은 나 새로운 운명을 만들 거다. 이게 성장 마인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모든 걸 결정합니다. 그 마음의 작은 씨앗,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 출발선이 고정 마인드로 갈 수도 있고 성장 마인드로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선택하십시오. 나는 고정 마인드를 선택할 건지 성장 마인드를 선택할 건지. 그 시작은 미미한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러나 1년 2년 세월이 지날수록 고정 마인드를 선택한 사람의 인생하고 성장 마인드를 선택한 사람의 인생은 어마어마하게 지구로부터 안드로메다 성운까지의 그 거리만큼 차이가 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교 딱 들어가가지고 나 새로운 인생 살 거야. 내 운명 내가 아름답게 만들겠어. 이렇게 딱 다짐을 했어요. 그럼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진정으로 열망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뭔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요 하고 싶은 게 많은데요.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건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뭔가 정말 마음속에 끌어오르는 열망과 소망이 있으면 뭐라도 하게 돼 있어요. 저는 3가지를 시작했습니다. 딱 내 인생 내가 만들겠어 라고 다짐한 그 순간부터 3가지를 시작했으니 그 첫째는 제가 이제 기숙사 생활을 했거든요. 기숙사에서 이제 아침에 딱 일찍 일어나면 기숙사 앞으로 달려갑니다. 운동장에 있어요. 우리 그 대학의 운동장. 그 운동장에 탁 서가지고 떠오르는 태양을 맞이하는 거예요. 아, 여러분 그 느낌과 환희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얘기하면서 벌써 주눅이 불끈 쥐어져요. 그때 그랬거든요. 저 멀리 동쪽 하늘에서 붉은 기운과 빛을 발산하면서 떠오르는 태양, 그걸 아침마다 맞이했어요. 얼마나 가슴이 벅차고요. 그 태양이 내 가슴 속으로 확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아침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비 오는 날은 마음이 슬퍼. 왜냐하면 태양을 맞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아침에 싱그러운 태양을 온 몸과 온 마음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으로 나 오늘 하루 정말 멋지게 살 거야. 내 가슴 속에는 저런 태양이 있어. 오늘도 나는 싱그러운 에너지로 시작했거든. 내 삶이 저 태양처럼 밝게 빛날 거야. 대학교 1학년짜리가 아침마다 태양을 맞이하면서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그렇게 이제 태양을 탁 맞이하고 나면 그 뭐 길지도 않아요. 한 10분, 15분, 길면 한 20분 하염없이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가슴 벅찬 희망과 포부, 자신감을 충전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부터 제가 이제 계속 그러니까 아침마다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 저를 아는 사람들이 수근거려요. 지나가도 하면 수근수근 대고 뭐라고 해요. 뭐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아침에 이제 태양을 맞이하는 그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태양을 탁 맞이해요. 그래갖고 어느 날은 이제 눈을 딱 감고 이렇게 떠오르는 태양을 하염없이 보면서 그 기분을 즐기고 있었는데 하늘에서 은혜의 단비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로도 한 덩어리가 뚝 떨어졌어요. 나는 하늘에서 무슨 축복이 내리나 봤더니 새똥이 그냥 이만큼 제가 그래서 새똥에 맑은 물에 세례는 못 받았어도 새똥에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어쨌든 이제 그런 에피소드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제가 이제 하도 그러니까 그 하루는 가까운 그 후배가 와가지고 선배님, 우리들이 선배님을 뭐라고 부르는지 혹시 아십니까? 뭐라고 부르는데 선배님을 태양교 교주로 부릅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침마다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저 태양의 기운을 내 가슴 가득 충전하리라 맨날 그러니까요. 야, 쟤 약간 또라이인가 봐. 쟤 좀 사자 아니냐? 쟤 어디에 좀 접신된 거 아니야? 쟤 귀신 붙은 애 아니야? 뭐 이러면서 태양교 교주라고 자기들끼리는 태양교 교주라고 저를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태양교 교주의 자기 고백을 듣고 계십니다. 어쨌든 태양교 교주로 부르건 태양교 무슨 신자로 부르건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세자 책봉을 하잖아요. 이제 다음 대통을 이을 이제 임금을 미리 이렇게 점지하는 거죠. 세자로 딱 책봉이 되면 그 세자들은 동궁에서 살아야 합니다. 동궁. 동력동자에 이제 궁정궁자로서 동궁. 경복궁에도 그 세자가 살던 동궁이 있어요. 그러면 세자가 거처하는 것을 동궁이라고 하고 반드시 동궁에 거처해야 되고, 그리고 세자를 동궁마마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왜 세자를 동쪽에 있는 궁에서 살게 했느냐? 여러분, 동쪽은 태양을 상징해요. 장차 떠오를 태양이라는 거죠. 세자는 지금의 주상의 자리를 이어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세자는 아침 태양인 거예요. 임금은 정오 오후의 태양이고 이미 중천에 떠있는 태양이고, 세자는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동궁에서 거처를 하고 동궁마마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들, 청소년들의 방은 동쪽에 배치하는 겁니다. 예전 양반들은 다 그렇게 했어요. 떠오르는 태양의 기운을 받으라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이들의 방이 동쪽이 아니라면 동쪽으로 옮겨주세요. 동쪽으로 옮길 수 없다면 창문이라도 동쪽으로 내게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은 동쪽으로, 그래서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맞이하면서 자라야 해요. 그게 기운이, 에너지가 굉장히 다릅니다. 자, 근데 보세요. 여러분, 비록 대학교 1학년 학생이지만 내 운명을 스스로 새롭게 개척하리라는 각오를 갖고 아침마다 일어나서 태양을 맞이했단 말이에요. 자신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태양을 맞이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을 보면서 낄낄거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보고 제 또라이라고, 태양교 교주라고 조롱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공간에, 똑같은 시간에 세 사람이 있어요. 아침에 태양을 싱그럽게 맞이하는 사람 한 사람, 그것을 보고 그냥 낄낄거리면서 지나가는 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조롱하는 사람. 우주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구에게 기회를 줄까요? 진리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구를 축복할까요? 누구의 인생에 은혜의 기름을 부어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이제 아침마다 이제 태양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이제 대학을 가서 한 게 뭐냐면요. 이제 수업을 이렇게 열심히 듣다가 지치거나 좀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학교에 참 숲이, 좋은 숲이 많았습니다. 특히 소나무 숲이, 굉장히 좋은 숲이 주변에 이렇게 많이 조성되어 있었어요. 제가 이제 그게 인디안 명상법에서 배운 거거든요. 제가 창안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수업을 받다가 좀 이렇게 에너지가 딸리거나 충전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 숲으로 갑니다. 특히 소나무 숲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냥 그 인디언 명상법 중에 인디언이 자신의 몸과 마음을 정화하기 위해서 숲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그 숲에 자기 친구 나무를 하나씩 정해요. 여러분 그거 참 낭만적이죠? 근데 이게 영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 숲 속에 자신의 친구 나무를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가만히 등을 기대고 그 나무에 등을 기대고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저도 제가 이제 그 책을 읽고 그걸 알았거든요. 나도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이제 숲으로 들어가서 내 친구 나무를 정했습니다. 이름까지 지어줬어요. 새로미. 이름 예쁘잖아요. 새로미. 내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해준다고 그래서 나무에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내 친구 나무. 새로미. 그래갖고 처음에는 그 새로미 나무에, 새로미의 등을 기대고 가만히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10분만 그렇게 나무에 등을 기대고 가만히 있어도 마음이 정말 고요해집니다. 그리고 이 몸이요, 정말 맑고 훈훈하고 깨끗한 기운으로 정화가 돼요. 그렇게 이제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그게 인디안 명상법 중에 굉장히 중요한 나무 명상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무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새로마, 나 중간고사 봤는데 정말 잘 봤다. 나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노력하는 내 자신이 참 장해. 너도 나 좀 칭찬해 줄래? 좋은 일이 있으면 새로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나 속상해. 오늘 친한 동기 녀석이 날 씹고 다녀. 어떡하면 좋니? 내가 한 짓도 아닌데 내가 했다고 말이야. 나한테 완전히 올가미를 씌우는 거야. 속상한 일 있으면 그 새로미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셀프 커뮤니케이션의 시작입니다. 저는 이걸 셀프 리더십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심리학자들이 정말 별걸 다 연구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냈어요. 자기와 스스로 대화할 수 있는 자, 자기와 진정으로 스스로 소통할 수 있는 자, 모든 리더십은 거기서 출발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잘 대화를 하면 정답은 밖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늘 그렇게 숲에 가서 새로미와 명상하고 대화하고 그리고 숲길을 산책하고 근데 이제 한동안 또 그랬어요. 한동안. 그러니까 또 들리는 소문이 태양교 교주가 개종을 했다. 무슨 종교로 개종을 했느냐?
소나무고 교주로 이제 부활하셨다. 이런 소문이 나는 거예요. 내가 늘 시간만 나면은, 숲에 가서 그렇게 한동안 머물고, 때로는 나무를 끌어안기도 하고, 그 소나무에 기대서 내 몸과 마음을 정화하니까 오다 가다가 누가 봤나 봐요. 그러니까, 야, 태양교 교주가 개종을 하셔가지고, 이제는 소나무교 교주가 되셨구나. 이렇게 또 소문이 쫙 나는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고 가꾸기 위해서 태양을 맞이하고 소나무와 대화하면서 자기의 몸과 마음을 정화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것을 보고 놀리고 낄낄거리고 조롱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주는, 진리는, 절대자는 누구에게 기회를 주시고 누구에게 축복을 쏟아부어 주실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한 게 있습니다. 세 번째 한 게 뭐냐면 모든 수업을 바로 앞에, 맨 앞자리에 앉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강의를 가거나 아니면 어디 행사 같은 거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사회자가 식전에 반드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될 수 있으면 뒤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자리 좀 채워주세요.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어떤 수업이든지 100%라고 장담할 수는 없어요. 인생에 어떻게 100%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거의 90% 이상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여러분 앞자리에 앉으면 딴짓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수를 온 얼굴로 맞이해야 돼요. 침. 얼마나 침이 튀기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앞자리에 앉는 거예요. 앞자리에 앉으면 수업에 온전하게 몰입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수업에 몰입하면서 교수님이 저 말씀을 왜 하셨을까? 라고 하면서 내가 내 스스로의 사고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그 세 가지를 실천한 거예요. 그럼 별거 아닙니다. 아침에 태양을 맞이했고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숲에 들어가서 명상을 했고 그리고 늘 수업은 맨 앞자리에서 들었다. 그것을 4년 내내 그렇게 했습니다. 중요한 건 습관이 사람을 만들고 습관이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어떤 습관을 또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습관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그 사람의 인생의 질을 알고 싶을 때 뭘 물어보냐면요. 이렇게 물어봐요. 혼자 있을 때 뭐 하세요? 남는 시간에 뭐 하십니까? 왜냐면요. 혼자 있는 시간, 남는 시간은 대부분 습관적으로 보냅니다. 시간만 남으면 게임하는 사람이 있겠죠? 시간만 남으면 책을 읽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간만 남으면 운동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게 다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또 시간만 남으면 다른 사람 험담하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그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이 진짜 내 삶을 만든다는 거죠. 정말 내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시간만 남으면 숲에 들어가서 명상을 했고 시간만 남으면 책을 읽었고 시간만 남으면 내 자신과 대화하면서 더 깊게 나를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조금씩 앞으로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잘났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삶의 원리와 방법과 정도, 길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고요.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이제 이렇게 숲에 들어가서 명상하고 또 태양을 맞이하고 하면서 정말 온 몸과 마음으로 깨달은 것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어마어마한 에너지장이 있다는 것을 그때부터 느끼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40초 정도를 그 자연을 지그시 바라보면 저절로 몸과 마음이 정화된답니다. 여러분 대부분 옛날에 칠판이 짙은 녹색이었잖아요.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 그 녹색이 사람을 잘 편안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자연을 40초 동안 지그시 바라보면 모든 몸과 마음 누구라도 그게 다 정화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자동적으로 풀립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는 이 자연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에너지 속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나를 돕기 위해서 스탠바이, 24시간 대기하고 있는, 출동 대기 상태에 있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를 감싸고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그렇게 힘들고 지쳤을 때 숲에 딱 들어가서 가만히 소나무에 등을 기대고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에너지가 충전됐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온 세상에 24시간 나를 도와주고 나의 에너지를 충전시켜줄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에너지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24시간 대기하고 있어요. 내가 손만 내밀면, 내가 마음만 열면 얼마든지 나를 정화해주기도 하고, 나를 밀어주기도 하고, 나를 들어 올리기도 하고, 나를 감싸주기도 하고, 나를 보호해주기도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우주의 에너지가 다북 차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시간에도. 그래서 여러분, 혼자 몸부림치지 마세요. 자신의 기운, 자신의 에너지로만 무엇을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게 우주에 다북 차 있는 내 주변을 아주 따뜻하게 감싸고 있는 그 에너지의 장을 활용하십시오. 그 기운을 여러분 기운으로 만드십시오. 지금도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 삶의 주변에, 여러분 집 근처에, 여러분 동네에 그런 성스러운 아름다운 기운과 에너지가 여러분들을 감싸고 끌어안고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가장 좋으냐? 에너지 중에 가장 좋은 에너지는 자연으로부터 나오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젊은 사람들이여 숲으로 가라. 젊은 사람들이여 자연과 함께하라. 소장님 꼭 젊은 사람만 그래야 돼요? 아니에요. 누구라도 자연과 함께하고 그 자연의 에너지, 그 싱그러운 자연의 에너지에 도움의 손길을 청할지니 그 자연의 에너지는 곧 우주에 가득 차 있는 가능성과 축복과 그리고 긍정의 에너지다. 그것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끌어당겨라. 그것을 활용해라. 그것을 써라. 그것은 임자가 없다. 갖다 쓰는 사람이 임자다. 여러분 자연을 가까이 하세요. 그리고 꼭 무슨 그렇다고 해서 무슨 며칠씩 등산을 해라 그런 게 아니고요.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하늘을 보고 하루에 이렇게 길거리 지나가다가도 아름다운 꽃송이가 있으면 한번 바라봐주고 가로수가 단풍으로 물들어가면 정말 아름답다라고 그 아름다운 자연을 찬양하고 찬미하고 그러면 그 에너지가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다 한 번씩 기회가 되면 한강에도 가고 동네 뒷산에도 가고 그렇게 나를 돕기 위해서 24시간 출동 대기하고 있는 이 우주의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그 에너지와 여러분들 접속하셔야 됩니다. 그 에너지와 만나야 돼요. 그래서 주변에 그런 자연을 늘 가까이 하시고 아침에 태양을 보는 것은 더없이 좋은 개운법입니다. 그게 원래 동양에서도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바꾸는 비법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우주의 에너지장에 나를 접속해라. 그 에너지가 여러분들의 삶을 도울지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행복하고 성공합니다.